오늘은 뭐 할 거냐면 이거 마저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하고 알았지? 남으면 문제 좀 풀고 갈 거야. 알았지? 왜? 저 공부를 안 해왔는데 선생님 그림을 본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얘들 또 따로 시간 내기 힘들 것 같아서 범위는 한 절반 정도 되는 범위로 볼 거야. 음, 물론 다른 학생들도 볼 거예요. 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화 반응에서 중화점 찾는 거 봤어. 기본적인 이해력 그래프들을 기억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은 지금 보는 거. 자, 이온수 변화에 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이 내용은 뭐 화학 원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는 지금 공통학과에서 나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하지만 화학원보다는 좀 더 난이도가 좀 쉽겠죠. 그죠? 음, 서영이가 학교가 어디지? 고등학교요? 어. 중심. 근데 여기 지난번에 다 조사했는데 동신? 동신여고? 네. 예링이 어디였니? 수, 어? 수. 송원? 네. 송원은 문제 쉬워. 근데요? 응? 그 대신 그거는 비싼가거든요. 응. 그래도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100점 맞아 1등급이야. 아, 근데 소원여고 애들은 매년 발표했던 것 같아. 근데 문제가 쉬워서 거의 100점, 고등 2학년 이 정도 100점 맞아야 돼. 소원여고는. 그래서 다 의대 보냈어, 선생님. 신혼들 보였어요? 응. 신혼들. 최저 맞춰가지고. 네, 신혼여고가 의대를 많이 못 받는다고. 그 중에 한두 명 가지. 어, 삼육고에서도 가는데. 삼육고에서도 가.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런데 가면. 자, 소영이도 책 가져왔어? 책 안 가져왔지? 필기만 해도 돼. 네. 알았지? 필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선생님이 간단하게 테스트 할 거야. 네. 그냥, 물론 점수가 많이 안 좋을 거로 예상은 해. 알았지? 예상은 하지만, 그래서 한번 보잔 말이야. 근데 범위는 한 1학기 정도니까 한 절반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 일부러 저기, 파트 2권은 빼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질 거예요. 자, 뭐냐면 이온수 변화는 그 이제 HCl이 있어. 여기다가 HCl에다가 계속해서 집어넣는데 뭘 집어넣냐면 염기를 집어넣는 거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는 왜 이렇게 내용 정리를 안 보내고 있지? 이제 끝나간다 이거구나. 오늘 선생님 마지막 시간이라는 거지. 잔소리 좀 많이 해야 돼. 얘들 그렇게 해가지고 고등학교 가가지고 뭐 성적 낼 것 같지.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
중학교 완전히 다른 거 알지? 분위기 자체가 고1은 분위기가 이제 초반에는 중학교랑 비스무리하게 가. 언제 확 바뀌냐면 중간고사 끝나고는 확 바뀌어. 알았어? 왜? 그때부터는 전쟁이거든. 응? 이제 부모님들 이제 첫째인가 예림이가? 아니지? 이제 부모님들이 다 이제 경험을 하셨겠지? 서영이는 첫째야? 둘째야? 그럼 부모님들은 다 아셔 이제. 니들만 못 느끼는 거야. 확 바뀌어. 중딩 이제 꼬마에서 애기 같은 그런 느낌에서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준비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고등학교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봐봐. 지금 이제 HCL이 있어. 그러니까 HCL이 있으면은 이게 HCL이 이렇게 있다고 치자. 알겠지? 이렇게 있다고 치게 되면 이 OH 마이너스 하고 H 플러스하고 얘네들이 만나서 뭘 만들어요? 물을 만들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그래서 여기 이제 H2를 만들죠. 자, 그러고 나면 이온들은 뭐가 있냐면 Na 플러스가 들어와 있고 H 플러스 하나 남았고 Cl 마이너스 그대로 있습니다. 또 들어와요. NaOH가. 그럼 부피 늘어났잖아. 그러면 이제 이 OH-하고 반응할 놈을 딱 보니까는 H 플러스가 하나 남았어요. 그지? 그래서 여기선 H2가 이렇게 생성이 됐겠지.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끝보에 본 것처럼 중화 반응을 함에 따라서 H2는 계속 그러니까 생성된 H2 분자 늘어나겠지? 그 다음엔 여기에 Na 플러스 Cl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자, 그러고 나서 NaOH 집어넣으면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없어. 더 이상 반응할 H 플러스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엔 Na 플러스하고 Na 플러스 하나 더 있겠죠. Cl OH 마이너스까지. 자, 그럼 이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산성, 여기도 산성인데 여기가 중성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반응했을 때 NaOH의 부피를 중화점이라 그럽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중성에서 염기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염기성이 될 거 아닙니까? 됐나요? 자, 그럼 이 수용액에서의 이온들을 갖다 따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Y축은 모두가 이온수예요. 이온수. X축은 당연히 NaOH의 부피. 그럼 이제 중화점까지를 여기가 이제 중화점이에요. NH 넣었을 때. 그러면은 자, 이온이 토탈 4가지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 N이라 그럴게. 이게 이제 Cl-가 이렇게 된다. Cl-는 변하지 않잖아. 위에서 보면 두 개 계속 같으니까. 그 다음 요번에는 Na 플러스. 자, Na 플러스는 계속 늘어나죠. 집어넣으니까. 자, 위에 그림에서도 없다가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늘어나잖아.
알겠지? 자, 그 다음에는 요번에는 알짜이온. H 플러스는 어떻게 돼? 쭉 감소를 해. 감소를 해서 그 다음부터는 없어야죠. 반응이 끝났으니까. 자, OH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없다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전체 이온수. 자, 전체 이온수는 이제 맨 처음에 이게 H 플러스였죠? 이게 OH 마이너스고. 그럼 맨 처음에는 이제 중화 반응 이전에는 몇 개가 있었냐면 N개, N개니까 2N개죠. 중화 반응일 때 2점이랑 2점만 있어요, 이온이. 그지? 여기 없지. 빵빵이니까. 그럼 더하면은 2N이 될 거니까 전체 이온수는 2N으로 똑같다가 여기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게 전체 이온수. 자, 지금 이 그림을 따로따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어떻게 내냐면 이를 합쳐서 문제를 내요. 합쳐서 문제 낸다는 얘기는 이렇게 이렇게 낸다고. 얘가 이온수고요. 여기는 NaOH 부피가 됩니다. 자, 봅시다. 네, n이고요. 2n, 3n, 4n이라고 볼게요. 10ml, 20ml. 자, 중화점을 10ml 볼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NaOH를 10ml 집어넣었을 때 중화가 됐다고 보자는 말이야.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쭉 똑같은 거. 자, 얘를 Cl-라고 볼게요. 그러면 H 플러스는 H 플러스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엔 쭉 늘어나는. 자, 얘가 뭐에 해당하냐면 Na 플러스가 돼.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OH 마이너스. 근데 OH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없어요. 없다가 여기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생겨나요. 얘가 뭐에 대한 OH 마이너스. 그럼 전체 이온수는 어떻게 되냐? 전체 이온수는 맨 처음에 2N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N.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20을 집어넣었을 때 N, 2N이니까 4N을 지나가요. 4N이니까 2점을 지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여기는 전체 이온 수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온수를 물어볼 수도 있지만, 여기 봐봐. 이제 여러분 보기에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 단위 부피당 이온수. 이걸 다른 말로 이온의 농도라고 해요. 농도. 근데 이제 화학원을 배우면 농도라는 단어를 배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농도라는 얘기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상 이렇게 내. 단위 부피당 이온수. 알았지? 이건 다른 말로 농도라는 의미를 뜻해요. 자, 그러면 자, 그래프에 여기가 0이지만 이게 0이 아니지, 부피가. 그러니까 전체 부피는 0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HCl이 있는데 HCl이 10ml가 있다 할게. 그러니까 HCl 10ml 뭘 가는 거냐면 NaOH를 가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렇게 되면 전체 부피는 얼마가 되니? 10이 되고 20이 되고 30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이온의 농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부피당 이온수니까 부피분의 부피분의 이온수예요. 수식으로 따지면. 그죠? 그럼 Cl- 한번 봐봐. 자, Cl-는 이온수는 동일하죠. 근데 뭐가 늘어나고 있어? 부피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Cl- 농도는 어떻게 돼요? 감소하죠, 계속. 알겠어? 자, 그럼 Na 플러스의 농도는 아니, 그게 Na 플러스 농도는 증가해요, 증가한다. 자, 여기 봐봐. 여기를 20분의 n이라 할게, 그냥. 부피분의 몰수니까. 그럼 이거는요, 30분의 2n. 어느 게 더 커요? 20분의 n이 커요? 30분의 2n이 커요? 10분의 어? 30분의 2. 30분의 2n이 더 크잖아. 그래서 Na 플러스 농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자, 전체 이온수. 자, 전체 이온수는 2n하고 2n하고 똑같지.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되니? 농도는 감소야, 이 구간에서. 그 이후에 농도는 증가하게 돼 있어요. 자, 이건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죠? 이 그림 기억하죠? 중화 반응은 항상 이온의 농도가 감소했다 증가한다고. 절대 변할 수 없어. 알았어? 그러니까 중화 반응까지는 농도가 감소했다가 중화점 이후에 농도가 증가하게 돼 있다. 이해됩니까?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온 수도 중요하지만 단위 부피당 이온 수가 어떻게 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겁니다. 교재는 뭐 여러분 굳이 가질 필요는 없고요. 자, 확인만 시켜드릴게요. 전부 다 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자, 교재에 나오는 내용 중에 중화 반응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그 밖의 것들에 관한 얘기만 좀 알아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중화 반응이 어디에 이용되어지느냐. 일단 뭐 가장 쉬운 중화 반응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 자, 머리에 샴푸를 했는데 뭐를 해? 트리트먼트를 하지? 그지? 그 중화 반응이라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이거 비린내가 염기성이에요. 몰랐죠? 비린내가 염기성인데 이 비린내를 잡을 때는 뭘 집어넣냐면 이렇게 산성인 레몬즙을 뿌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회 먹을 때 나오지? 사실은 회 먹을 때는 고기에다 레몬즙 뿌리면 고기 맛이 없잖아. 저, 저, 어, 페이스북에서 먼저 어디다 찍어 먹냐면
그리고 안 비려, 회가 비리면은 그건 잘못된 회지. 그러니까 꼭 그러면 그 간장 있잖아. 간장에다가 이렇게 짜서 그렇게 먹어도 되고. 초장은 어차피 산성이야. 응?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예,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생선 구이. 레몬 나오면 레몬을 생선 구이에다 이렇게 좀 뿌려 먹으면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벌에 쏘이죠. 벌에 쏘이는 거, 벌에 쏘이거나 벌레 물리면은 이제 그 벌이나 그건 이 벌레들이 가지고 있는 애들이 산성이에요, 산성. 산성. 그러니까 산성이니까 염기성을 바르면 중화가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염기성인 암모니아수를 주로 발라요. 알았어? 응? 옛날에 이제 옛날 어른들은 침 발라줬잖아. 니도 발라줬나? 안 했구나. 씨. 옛날에 침 발랐어요. 아무 소용도 없죠. 침은 중성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염기성을 꼭 발라야 돼. 집에 이제 암모니아수 같은 거 있다든가 다 근데 뭐 벌레 보낼 때 바르는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제산제 알죠? 제산제. 그럼 제산제는 그 위산이 과다되면 속이 쓰리거든요. 이 속이 쓰리기 때문에 과다한 이 위산을 없앨 때 쓰는 게 제산제. 알겠죠? 그다음에 산성비 산화칼슘이 있어요. CaO. 자, 산화칼슘을 뿌려주게 되면 이 산화칼슘이 염기성이거든요. 염기성인데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화칼슘은 토양을 산성화를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그다음 치약. 그러니까 치약은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중화 반응에서는 뭐냐면 자, 입안의 환경이 산성으로 바뀌면 안 돼. 응? 왜냐하면 그 치아가 있잖아요. 치아. 이 치아의 겉부분을 이렇게 코팅을 하고 있는 이렇게 막이 있어요. 막. 이 막이 염기성이야. 알았어? 이게 막이 염기성이기 때문에 산성이 닿으면은 이 치아의 막이 벗겨져요. 그럼 벗겨지면 어떻게 되겠어? 충치가 생깁니다.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산성이 되면 안 돼. 근데 음식물을 먹는 순간 산성이 돼요,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세균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산화가 되면서 산성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열심히? 중화시켜줘야지. 양치질 열심히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자, 종이를 만들 때죠. 만들 때 쓰는 것들. 그래서 탄산수와 칼슘을 이용해서 한다. 그 밖에 신맛을 나는데 달걀 껍데기를 씻어 넣는다. 왜 썼죠? 머리 감을 때 식초. 식초. 식초를 헹군다. 식초를 안 헹구지? 그지? 나 이거 해드리면 어떤 남학생이 한 번은 나 아침에 왔는데 내 머리에 냄새가 너무 나는 거야. 너 뭐 했냐고. 식초를 주면 안 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세면대에다 놓고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헹구면 아주 깨끗해요. 근데 실제로 해봐. 여학생들은 해봐도 돼. 네 린스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러워, 머리가. 린스보다. 냄새 안 나.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헹군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다시 한번 맹물로 헹구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무슨 뭐 식물원 이런 데 가잖아. 그럼 이제 제주도에서 무슨 난 열매로 식초를 만들었어. 이게 먹는 식초가 아니야. 머리 감는 식초. 그래가지고 선생님도 그거 하나 사갖고 왔다.
근데 진짜 막 몇 번 해봤죠. 몇 번만 합니다. 귀찮아서 못하고. 몇 번 해봤는데, 우와, 머리가, 오, 너무 좋아. 오, 진짜 좋아, 진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심심하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여학생들은 또 이렇게 미에 관심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나오는 중화반응이라 보시면 돼요. 자, 내용은 이게 다예요. 화학은. 자, 뒤에 내용들에서는 선생님이 이제 그, 좀 이따가 문제를 몇 문제 풀어주면서 마무리할 건데요. 그 전에 조금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요.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5분만 쉴게요. 어디 봅시다.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그 마지막 단원 문제잖아요. 뭐를 좀 풀어줄까? 13번 문제 좀 보세요. 자, 13번 문제는 혼합했을 때 최고 온도를 나타내 준 것이다 라고 돼 있어요. 알겠죠? 여기 한번 봐봐. 일단 표에서 보게 되면 전체 부피가 여기도 40, 여기도 40, 여기도 40, 여기도 40이에요. 알겠지? 자, 그랬을 때 그래서 온도가 계속 올라가죠. 29. 일단 최고 온도일 때를 중성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았죠? 여기를 중성이라고 보자. 그럼 이제 가끔가다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여기가 중성이면 어떻게 될까요? 라고 돼 있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가 중성일 때, 근데 여기가 중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일단은 최고 온도 주어진 게 중성이라고 봐. 그러니까 만일 이쪽이 중성이라고 한다면, 이제 중성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예를 들어 3의, 아이고, 3의 숫자가 좀 안 맞는다. 자, 얘가 중성이라 그럴게. 이제 중성이라고 한다면 얘하고 여기에 있는 산과 염기의 양이 같다는 뜻이지. 맞지? 그러니까 25하고 15에 있는 산과 염기의 양이 같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서 얘가 5n이라고 하면 얘도 5n이 되는 거야. 알았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가 30이니까 몇 n이에요? 2배가 돼야죠. 여기 10n이 돼. 그제? 10n이 되면 10에서 몇 n이 돼요? 2n이 되나?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럼 여기서 2n만 반응한 거야. 그 다음 몇 n이에요? 3n이 되겠죠. 얘는 25니까 몇 n이 돼요? 뭐 숫자가 좀 그지 같다. 3n이면 아무튼 얘는 3n보다 커요, 안 커요? 크겠지?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는 2n 반응했는데 여기서 3n이 반응했어. 그죠? 그래서 온도가 이렇게 되버렸어요. 그지? 근데 여기 봐봐. 얘 4n이고 4n이잖아. 맞지? 4n이면 얘도 얼마만큼 반응했겠죠. 맞죠? 됐나요? 자, 반응했을 텐데 지금 그렇게 되면 여기가 4n이고 그 다음에 아이고 이게 뭐 30에서 10n이니까 일단은 2n, 3n, 4n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5n이야. 그럼 이쪽이 제일 높다고 얘기를 하잔 말이야. 알았지? 제일 높다고 얘기하게 되면
뭐 일단 안 되는 게 뭐 있을까? 잠깐만요. 이게 중성이라고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요 놈이 5n까지 맞아. 4n, 3n, 2n이 되고, 그치? 그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얘가 중성이라 보게 되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산성이 되겠지. 맞지? 그잖아. 얘가 중성이니까 얘는 많아졌으니까, 염기성이 될 것이고, 맞죠? 그 다음에 이것도 뭐가 돼? 이것도 염기성이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죠? 그럼 이제 온도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야 돼. 중화점의 온도가 제일 높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그런데 28도, 29도 여기 한번 보세요. 28도, 29도를 보게 되면 여기도 염기고 여기도 염기야. 그지?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됩니까? 여기도 염기가 되지. 그지? 염기가 되게 되면 어, 얘네들의 부피로 봤을 때는 15, 20, 25, 30 계속 늘어나죠. 맞나요? 계속 늘어나면 여기서 2n, 3n, 4n, 5n이 어떻게 되면 다 반응하니까 이쪽이 최고 온도가 돼버리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억을 중성이라고 본다면 뭐 놓을 수 있어 기억을. 그지? 그러면은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럼 기억은 29보다 작다. 이것도 옳지 않네요. 이게 중성이면 얘가 높아야 될 거니까. 그지? 그 다음에 가에서 페놀프탈레인을 떨어뜨리면 이건 뭐가 되냐면 이거는 염기성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건 맞다 치자. 그래서 나에서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이것도 염기성이니까 Na 플러스니까 이거 틀렸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Na 플러스 이때 답이 두 개가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중성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다른 데이터가 없어. 얘는. 그래서 29도를 중성에 넣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29도를 중성에 놨을 때 20, 20이니까 여기다 내가 임의로 잡을게 4인으로. 그럼 15는 몇 인이 되죠? 네. 3인 되고 25는 5인이 되고 얘는 3인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5인이 되고 얘가 6인이 된다면 얘가 2인이 돼버리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럼 이때 중화 반응을 가장 많이 한 게 다라면 기억은 29보다 작다가 맞겠지. 이제 그 다음 이쪽에서는 염기성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산성이 돼요. 그러니까 붉은색으로 나타난다. 맞죠? 그 다음에 나에서 그러니까 염기성일 때는 제일 이온이 많은 애가 뭐냐면 Na 플러스야. 자, 요거는 이거 하나 가르쳐 줄게. 음, 모든 수용액은 전기적으로 중성이 돼야 돼. 알았지? 정의 중성이라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 양이온의 전하량하고 음이온의 전하량이 합이 같아야 돼. 합이 같아야 된다. 알았어? 그럼 봐봐. 산성이야. 양이온은 Na 플러스하고 H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가 있어요. 음이온은 Cl 마이너스. 자, 염기성이야. 염기성이면 Na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가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은 산성일 때는 얘네 둘의 합이 얘랑 같아야 돼. 그러니까 얘가 제일 많은 거죠. Cl 마이너스. 염기성일 때는 얘네 둘의 합이 얘랑 같아야 돼. 그럼 뭐가 제일 많아야 돼? Na 플러스가 많아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염기성일 때는 Na 플러스가 제일 많아야 돼. 자, 중성일 때 뭐와 뭐가 같아야 돼? 이 둘이 같아야 되는 거지? 이거 맞지? 그러면 나는 산성이라 그랬기 때문에 얘는 마그네슘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나가. 수소기체가 편성된다가 맞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사실은 14번 문제가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이제 풀기에는 까다로운 문제 중에 하나죠. 나머지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2번 좀 보세요. 자, 수성화칼륨 20ml HCl을 집어넣을 때, 자, 이런 식으로 변하는 이온이 뭐죠? 자, KOH에다 뭘 집어넣는다 그랬어? HCl을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 뭐에 해당해? H 플러스가 이렇게 되죠. Cl 마이너스는 계속 증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기업과 니은. 기업과 니은의 Cl 마이너스하고 K 플러스의 숫자. B를 물어봤습니다. 자, 기억이요. 중성이에요. 그것까지 알겠죠? 그러면 K 플러스하고 Cl 마이너스를 내가 임의로 잡을게. 2n으로. 니은. 니은은 액성이 산성이 돼요. K 플러스 H 플러스 Cl 마이너스. 근데 KOH가 일정량이 있잖아. 그러니까 KOH가 일정량이 있으니까 K 플러스는 그대로 구경분이 2n으로 똑같아. 자, Cl 마이너스는 염산을 집어넣으면 집어넣을수록 점점 많아져요. 그럼 봐봐. 중성에서 Cl 마이너스가 2n이었으니까 10ml에 2n이 있는 거야. 20ml 몇 n 있어요? 4n. 구경꾼 이온이니까 얘가 4n이 되겠죠. 나머지 H 플러스는 2n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값은 기억에선 1이에요. 니은에선 얼마예요? 니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기억이 니은에 비해 2배에다가 맞는 거죠. 기억은 틀렸고. 자,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KOH하고 이거 뭐예요? 농도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근데 염산은 아까 내가 K 플러스 2N으로 잡았지. Cl-도 2N으로 잡았지. 그런데 여기 보면 KOH는 20ml에 2N이 있는 거야. HCl은 또 10ml에 2N이 있는 거야. 자, 그럼 이 두 값 중에 어느 게 큰가를 물어본 거죠. 자, 20분의 2N이 커요? 10분의 2N이 커요? 10분의 2N이 커요? 그럼 10분의 2N이 크니까 결국은 HCl의 농도는 몇 배? 한 2배가 되는 거죠. 뭐에 비해서? KOH에 비해서. 그래서 이온수는 수산화칼륨 수용액은 염산의 2배이다. 염산의 2배이다. 맞아요? 아니지. 염산이 수산화칼륨 수용액의 농도의 2배가 돼야 되니까 디귿이 틀린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자, 이게 마지막 단원이니까 여러분 2학기 기말고사예요. 2학기 기말고사인데 이제 화학원 같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은 껌으로 풀어요. 알았어. 그래서 지금 이제 화학 원학과 통합과학을 같이 이제 붙여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화학원 문제와 통합과학 문제는 똑같은 단원이라면 똑같은 내용이라면 화학원이 어렵고 그걸 공부를 하다 보면 통합과학 문제는 쉽게 맞춥니다. 알겠죠? 여기는 뭐 그닥 어려운 거는 없어요. 예, 3번 정도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이게 온도 나와 있죠? 그럼 중화점이 어딜 것 같아요? 다. 다 같지 않아요? 다. 다예요, 다. 중성. 예, 그래서 다가 중성이라고 보면 돼. 그럼 여기다 이제 내가 이렇게 얹을게. 4n, 4n으로 얹어볼게요. 여기 몇 n이에요? 5n. 얘는 3n. 얘는 2n. 그 다음에 6n. 그러면은 지금 나이에서는 15니까 3n이 되겠죠.
얘는 몇 n이 돼요? 음, 5n, 6n, 얘는 2n. 이해돼? 자, 부피하고 물질의 숫자는 비례관계에 있기 때문에 달을 중성이라고 놓고 20에 4에 4개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20에 4개 있어야지만 중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임의로 놔도 돼. 20에 n으로 놔도 되는데 숫자가 그러면 좀 그지같이 되지. 그러니까 이제 4n으로 놓은 거예요. 자, 기억은 34도보다는 높다, 낮다? 맞아. 낮다. 자, 액성으로 보게 되면 앞에 있는 두 놈은 염기가 많죠. 그러니까 얘는 염기성. 뒤에 있는 두 개는요. 산이 많으니까 산성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가와나의 액성 같다가 맞는 얘기죠. 라마.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서는 물이 몇 N이 생성됐을 것 같아요? 자, NaOH가 3개 있고 염산이 5개가 있어. 물은 몇 개 생성돼? 3N. 네. 자, HCl이 5N이 있대. 그럼 여기 H 플러스 몇 N 있어? 5N, Cl-5N이지? 자, NaOH가 3N이 있대. 그러면 Na 플러스 3N하고 그 다음에 OH 마이너스 3N이지? 자, 반응을 몇 대 몇으로 한다고? 1대1로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 3N하고 5N 중에 몇 N이 반응이? 아니, 5N이 아니다. 여기 5N 중에 몇 N이 반응이? 3N. 그럼 생성된 물은 몇 N이 돼야 돼? 3N. 자, 옆에 있는 거 해봐. 여기에 생성된 물이 몇 N이 되겠어요? 네. 2N. 같을 수가 없죠. 뭔 얘기인지 알겠어? 응? 자,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하면서 좀 풀면서 오답 정리해야 되는데 안 할 거죠? 내용 정리라도 해. 알았어. 선생님 지금 문제는 지금 여러분 토할 때까지 풀어.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내용 정리를 차근히 하다 보면 그게 문제 푸는데 힘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내용 정리 계속 안 하고 있잖아. 자, 오늘 테스트 본 건 어머니한테 갈 거예요. 알았지? 핑계는 대지 마세요. 시험 안 가르쳐줘. 뭐, 네가 가르쳐주면 할 거야, 니들이? 어? 뭐. 안 그러지도 않으면서 뭐 시험 언제 보는지 안 가르쳐줄 거야. 내용 정리를 착실히 하면, 착실히 했다면 지금까지 좀 낫을 거고요. 안 그랬기 때문에. 알았지? 내용 정리 안 했기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온 거야. 통합과학은 내용이 더 중요해. 이게 뭐 얼마나 어려운 과학이라고, 통합과학. 화학원이나 생물원이나 뭐 화학원의 뭐 1단원, 4단원, 생물원의 유전단원, 그러니까 4단원이겠죠, 유전단원. 뭐 이런 단원들은 공부를 해서 내용 정리를 한다고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더 중요하지만 통합과학은 무조건 내용 정리입니다. 알았어? 자, 학교 이제 들어가면 서영이나 선생님이 수업을 계속 할 거지만 예림이는 이제 오늘 또 선생님하고 마지막이지만 학교 들어가면 학교 선생님이 필기해주는 내용, 부교재, 일단 두 가지가 시험의 재료야. 알았어? 이거 두 가지를 착실하게 해야 돼. 뭐뭐? 선생님이 해주는 내용하고 그 다음엔 부교재. 교과서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착실하게 해야지만 내신을 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제 학원이나 이런 쪽에서 제공하는 문제를 연습으로 푸면 돼. 네, 운전면허 시험 알지? 운전면허 시험을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팍 풀어요. 그럼 만점 나와. 하도 안 풀면 떨어져. 자, 그래가지고 쫓겨날 뻔했어요. 가문의 망신이다. 운전면허 시험 필기에서 떨어졌다고. 그 다음에 만점 받았어요. 박수 얻었어요. 왜? 풀고 가면 만점이야. 하나 안 보고 가? 뭐술 먹고 안 보고 갔지. 떨어졌어요.
그래 가문의 망신이라고 쫓겨날 뻔했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 통합과학은 내용 정리하고 문제 많이 풀면 끝. 고민할 것도 없어. 알았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시면 될 겁니다. 7주 동안 수고 많이 했고, 이제 또 볼 수 있으면 보고요. 그 다음에 볼 수 없더라도 여러분이 방학 때 했던 것들 잘 내용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셨죠? 자, 수고했습니다.